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사이 넘어가 가을 개편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도 정재영 목사님께 수고해 주시고 다양한 사회 이슈와 소식들 통해 대담 또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워밍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다룰 주제가 참 많죠, 정 목사님? 예, 많은 것 같은데 뭐 그에 걸맞는 그런 좀 전문적인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부동산, 특히 전세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최근 불거진 전세난에 대해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요. 시장의 반응도 시큰둥하지만 특별히 야당에서는 호텔을 개조해서 공공임대한다는 데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데요. 예, 사실 이번 대책은 2년 동안 전세형 그 임대 주택을 11만 4천 가구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 호텔을 개조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한 것인데 그것은 이번 전세 대책 중에 아주 미미한 그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집어서 야당에서 트집을 잡고 또 언론이 이를 침소봉대해서 이 호텔 개조 그 전세 공급이 무슨 전세 대책의 전부인 양, 이래서 문제의 본질이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부 여당의 어설픈 대응이 자초한 그런 측면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세난은 아마 작금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에 절대적으로 이제 그 전세 물량이 공급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단기 처방으로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무슨 뾰족한 방안이라도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그동안 24번이나 지금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한마디로 부동산이 더 이상 재산 증식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이 무엇보다 이렇게 강고하게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방법이 있지요. 첫째는 부동산으로 인한 이 불로소득, 소위 양도차액을 세금으로 전액 환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 공유지에 좀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값싸게 그렇게 무제한 좀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편다면 이런 작금의 이런 그 사태는 좀 근절되지 않겠나. 네. 예컨대 지금 용산 코레일 부지가 한 4만여 평 되거든요. 네. 거기에 한 30평대 아파트를 지어서 가령 이를 2억 원에 분양한다면 좀 이 총장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땅값이 포함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으로 있는 이 김헌동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꾸준히 주장하고 또 여기 몇몇 그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같은 주장을 해왔던 것들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우선 용산 코레일 말고도 강남의 뭐 구룡마을이라든지 혹은 또 은평구 등에 상당한 공유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토지 가격은 싱가포르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료만 내게 하고 30평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면 2억 원이 가능한 것이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새 그 평당 그 주택을 짓는데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 토지를 그런 식으로 장기 임대형으로 한다면 이 2억 원대 30평 아파트 분양 그렇게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은 아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올 2월에 이사를 하면서
그뭐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좀 잘 믿겨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에도 부동산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많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만 채 가까운 그런 미분양 그런 이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문제였죠. 그것이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다가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네. 돈 꿔줄 테니까 맞습니다. 아파트 사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임대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줬습니다. 이를테면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혜택을 주면서 또 대출을 80%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그 소위 시가에 네네. 이 임대 사업자들이 이 주택을 요 최근 2, 3년 동안에 100만 채 가까운 그 주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100만 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세난도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그 최근에 그 임대차 3법을 계기로 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는 그 와중에 이런 전세 기근이 온 것이다. 뭐 네. 이것이 이제 앞서 말한 이 김원동 씨를 비롯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엊그제 또 주택 관련 뉴스 보니까 집값 상승에 전세난 겹치니까 10대와 20대 아파트 매수가 늘었다. 예,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구입한 주택 물량이 전체의 43.6%. 아이고.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라는 건데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그 영끌이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주택을 매수해야 된다, 수매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망국적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앞서 지적한 말씀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작금의 그 선 분양제를 후 분양제로 돌리고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원가 공급제 이거 오래전부터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건데 이 원가 공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니 그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이것이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그거 안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 원가 공급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공립 토지에 땅을 제외하고 우선 건물만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당장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의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테면 토지 수용권, 또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 뭐 이런 공기업에 그동안 주어졌던 이런 그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분양에 관련된 개혁적인 그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집값은 쉽게 정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김현동 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그런 처방입니다. 아마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이라도 곰곰이 씹어보아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분양에 관련된 제도 개혁 뒤따른다면 전세대란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 네.